4명의 아이들이 화염병을 던져 작은 간이 구조물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한없이 착잡해 보였고 왠지 모를 분함도 같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방화범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실제로 학교까지 찾아와 수갑까지 차게 된 그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7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코르두는 탄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광산이 되게 흔했고 광부로 살아가는 것이 한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코르두같이 광산 있는 시골 동네에서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라고 굳이 묻지 않아도 광부가 되는 것이 당연했죠. 물론 운동 잘하는 학생들은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뽑혀 도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극소수였고, 형과는 다르게 운동에도 소질이 없던 17살 청년 호머 히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광부로 살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존 히컴은 이 광산의 소장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입김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죠. Homer, well, how'd it go?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호머 자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생각 없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버리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은 또 감출 수 없었죠. I know I'm gonna be a miner. I've known my entire life. The hell's so bad about mining coal? Nothing, Lily. Coal mining's great. That's why your stepdaddy's the biggest drunk in West Virginia. 이런 불안 속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호머의 인생에 불쑥 찾아옵니다. 바로 소련의 윈공위성 스푸트니크가 하늘 위로 떠오른 것이죠. 당시가 미국과 소련의 팽팽한 냉전 시대였음을 상기했을 때 스푸트니크는 미국의 엄청난 근심을 떠안겨준 것이 사실이지만 호머에게는 엄청난 희망을 넘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텁텁한 석탄 냄새만 맡으면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한 호머에게 스푸트니크는 인생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답게 비쳤고, 그 밤하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련에 대한 불신을 품든 말든 그는 그 경관에 완전히 매료되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죠. 그 다음날부터 호머의 꿈은 확고해졌습니다. 인공위성을 저 우주까지 쏘아올린 로켓을 만들겠다고. 그는 바로 시행에 옮깁니다. Well, I got it packed with the powder from 30 skyrockets. 10, 9. 시도는 좋았지만 화약만 넣는다고 폭탄이 로켓이 될 순 없었죠. 그럼 어떻게 로켓을 만들어야 할까 생각하며 여러 서적을 찾아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것들만 관심 있어서 그런지 로켓에 관한 책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지난날 수업에서 스푸트니크에 관해 열변을 토해내던 한 학생을 떠올리게 되고, 학교에서 괴짜라고 소문난 그 학생 퀸튼에게 그는 로켓에 관해 물어보죠. 퀸튼 같은 얘와 말을 섞으면 우리 학교 생활은 끝장난다는 친구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들은 빠르게 친해졌고, 퀸튼의 지식으로 호머는 그 꿈에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호머가 로켓을 만든다고 동네방네 떠들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만든 이 로켓 바다오리 1호를 발사할 생각에 호머는 잠시 생각이 짧아졌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던 로켓은 결국 탄광 쪽으로 날아가 버리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유도미사일 같아 보였죠. 만약 저 로켓이 저번 울타리 때처럼 폭발해 누군가 다쳤다면 그는 마을에서 고개 들고 다니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직접 바라본 아버지 존은 회사 소유지에서의 실험을 금지하면서 아들이 만든 로켓을 전부 내다버리죠.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군 과학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면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보다 꿈만으로는 코르두를 벗어날 수 없다는 라일리 선생님의 현실적인 말에 호머는 의욕이 더 불탔기 때문이죠. 물론 과학 박람회 경쟁률이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만큼이나 치열했지만 호머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은
회사 소유지 밖 13km나 떨어진 스네이크 루트에 발사 기지를 건설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간이 화장실처럼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 못지 않았죠. 그들은 그곳에서 쉴 새 없이 실험을 진행하며 희망을 다져나갑니다. 로켓을 제작한다는 것이 당연히 쉬울 리 없었고 그것이 간단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전이 어리석든 슬기롭든 상관이 없었기에 호머와 아이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런데 사실 호머는 자신이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뭐 트루먼 버뱅크처럼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작디작은 마을에서 Rocket boy. Mars is that way. Shit. Did I leave the stove on? 그런 어설픈 조롱 따위는 매일 왕복 26km를 걷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정작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가정에 있었습니다. 호머의 의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의 아버지는 못마땅해했죠. 심지어 호머의 생일날까지도 아버지는 그에게 시간 낭비 말고 이 마을에 관심 좀 가지라며 훈계합니다. 다행한 점은 호머와 아이들이 과학 박람회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로켓에 유도당한 볼든 씨는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종사였던 자신이 떠오른다며 더 좋은 재료들을 공급해주기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라일리 선생님은 이 마을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전문 서적을 호머에게 선물하죠. 공부해야 할 것이, 노력해야 할 것이 더 늘어났지만 호머의 미소는 어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느덧 아이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로켓은 아이들이 카운트다운한 시간보다 더 길게 하늘 위로 상승하죠. 마을의 놀림거리가 자랑거리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우뚝한 하늘을 쳐다보며 모두들 무엇을 느꼈을까요? Miss Riley, our job is to give these kids an education, not false hopes. False hopes? Do you want me to sit quiet? Let them breathe in coal dust the rest of their life? 헛된 꿈은 모두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잃은 삶이야말로 정말로 헛된 꿈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변할 수 없게끔 믿는 현실인지 Buck up, Homer. You're a coalwood boy. You get down in the mine, get that coal shovel in your hand, it'll just as natural to you to take on a dog. 아니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로켓처럼 뻗어나가는 가능성인지 호머의 비전이 모두를 자극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로켓이 산불을 일으켰다는 죄로 그들은 체포되었기 때문이죠. 수갑이 채워진 광경을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보았고 아버지에게도 호머는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는 아직 학생이었기에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광산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호머는 그 죄책감에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죠. 눈빛과 생각은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정작 자신은 지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땅 아래 세상을 처음으로 마주한 호머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광산의 현실은 호머의 시야에 투영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산에서 캔 석탄이 철을 만들어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었지만 정작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병들게 했기 때문이죠. 석탄 가루에 의한 폐병과 기관지염,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비좁은 천장과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지하 세상에서 희망을 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10년 전만 해도 넘쳐나던 석탄량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추락하고 있었고 콜우드도 그 명백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었죠. 조합에서는 마을 사람 절반을 해고하라고 하지만 소장인 조니컴은 마냥 받아들이긴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하나둘씩 이곳을 떠나고 있는 와중에도 조는 아들에게 언젠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죠. 그 말을 누구 조우라고 한 말일까요? 아버지는 호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You think catching up to the Russians in space is a stunt? When the novelty wears off, they're all going to be sent packing.
Maybe then they'll have to find themselves a real job. Like mining coal? 그 다음부터 호머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공부합니다. 일할 때도 예외는 없었죠. 일이 끝나면 그는 퀸튼과 함께 삼각법을 공부했으며 마침내 호머는 자신의 로켓이 산불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죠. 그 근거를 토대로 재조사해보니 산불을 일으켰던 건 공항 측의 항공 조명탄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방화범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납니다. 호머는 드디어 무기력 속에서 탈출해 로켓을 다시 잡아들죠. 사람은 직접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동물입니다. 설사 아름답다는 상상을 할지라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 본질을 알 수 없죠. 그리고 어쩌면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기 싫어 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호머가 그날 밤하늘에서 진정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 정도 배율로 관측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I know you and me don't exactly see eye to eye on certain things. I mean, yeah, we don't see eye to eye on just about anything. But Dad, I come to believe that I got it in me to be somebody in this world. 그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통해 믿음을 보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된 것이죠. 그가 다시 쏘아 올린 로켓은 모두를 감동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감동은 정말 거대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호머와 아이들은 빼먹지 않고 항상 말하죠. You know, it won't fly unless somebody pushes the button. 그들이 실패를 앞두고도 용기를 내 로켓을 점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난해함을 떨쳐내고 여러분의 꿈을 점화시켜 멀리 날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켓 소년들의 행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옥토버 스카이였습니다. 이번 영상 담백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그 힘에 입어 더 엉뚱한 리뷰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